좋은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실제 캐나다 가셔가지고 그런 식도락 여행을 하시면 충분히 어떤 프랜차이즈를 하실 수 있는 요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나바 F&B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한양하루라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었고 7가지 브랜드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런칭을 했습니다. 방금 소개받은 또한 캐나다사와 알버타 주정부 한국 사무소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기영 수석 사무관입니다. 오늘 이런 귀한 자리에 저를 또 초대해 주신 정현식 회장님 너무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55회 또 한국 프랜차이즈 산업협회에서 주관하는 본행사의 개막을 진심으로 축하드리고 성공리에 이 행사가 잘 마쳤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사실 제가 이 행사의 스피커로 이제 초청을 받고 제안을 받았을 때 조금 고민이 있었습니다. 솔직히 어떤 고민이 있었냐면 제가 하고 있는 일이 프랜차이즈에 어떤 관련된 그런 전문가도 아니고 사실 제가 하고 있는 일은 캐나다 에그리컬처 관련된 기업들이 한국에 진출했을 때 어떤 캐나다 기업들을 위한 수출 판로를 개척을 하고 그 다음에 이제 한국에 계시는 주요 산업분들을 저희들 캐나다로 이제 유치를 하는 이 두 가지 업무를 제가 중점적으로 하는 건데 조금 역발상을 한번 해봤습니다. 어떤 역발상이냐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상당히 식재료가 풍부한 국가입니다. 그리고 이 캐나다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강점들 중에 한국의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주요 기업분들하고의 그런 강점을 잘 시너지 효과를 맞으면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될 것 같다라는 그 착안으로 시작을 해서 오늘은 주로 프랜차이즈 산업에 관련된 어떤 설립이나 뭐 절차나 컨설팅이나 이런 내용보다는 가능하면 이제 캐나다의 식재료가 어떤 게 있고 그다음에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특히 캐나다를 진출했을 때 이런 아이템으로도 충분히 우리가 경쟁력이 있겠구나라는 그 관점에서 보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으로 하시면 좀 좋을 것 같고요. 또 다른 하나의 관점은 현재 지금 한국에서 하고 계시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실제 이제 저희들 국내에서 소싱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그런 식재료도 있습니다만은 캐나다에서 지금 나오고 있는 주요 식자재를 한국으로 가지고 와서 좀 더 풍부하게 사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두 가지의 목적을 가지고 이 자료를 준비했으니까 그 부분을 참고로 하셔서 잘 들어보시면 고맙겠습니다. 우선 여기서부터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좀 굉장히 익숙한 인물들이 좀 보이시죠? 올해 한국과 캐나다 외교 수립 60주년 기념입니다. 그래서 윤 대통령도 캐나다에 방문을 하셨고 트루도 총리도 얼마 전에 답방을 하셨죠. 그리고 이제 한국 캐나다 외교 60주년 기념 홍보대사가 김연아 씨입니다. 그래서 얼마 전에 알버타 캘거리 밴프에 가서 본인이 커리어를 운동으로만 너무 하다 보니까 한 번도 본인의 개인적으로 이런 피겨 스케이팅을 밴프 아이스에서 즐긴 적이 없었다. 그래서 이번에 대사관에서 후원을 해서 60주년 기념 홍보대사로 갔다 왔습니다. 마동석 씨 보이시죠? 네, 요즘에 가장 핫한 바나바 F&B에서 하고 있는 한양하루입니다. 이 한양하루 업체는 바나바 F&B는 직접 캐나다 알버타 목장에서 소고기를 직접 수입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목적으로 해서 제가 이제 시작을 했고요. 그리고 이 한양하루의 마동석 씨가 하고 있는 이 식재료 수입을 훨씬 좋은 가격에 좋은 경쟁력에 수입을 하다 보니까 이쪽에 본사에서 하는 말에 그러면 우리가 직접 캐나다에 진출하면 더 좋은 물류비도 절감을 하고 그다음에 식재료를 활용해서 더 많은 프랜차이즈를 할 수 있겠구나라고 해서 사실 이 부분을 제가 좀 소개를 해드리는 겁니다. 그다음에 여러분 알고 계시는 뭐 밴프, 그다음에 가운데 보시면 시리얼 고메 보이실 건데요. 여기는 이제 흔히 여러분 잘 아시는 레이몬 킴 셰프 아시죠? 예, 그분도 캐나디안 교포시죠. 그분이 직접 운영하시는 레스토랑인데 여기에도 직접 알버타 쇠고기를 직접 공급받으셔가지고 하나의 어떤 식재료를 가지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미국이나 호주 관련된 쇠고기를 많이 쓰다 보니까 캐나다 쇠고기는 되게 좀 익숙하지 않거든요. 근데 막상 써보니까 별 차이 없더라. 또 레시피를 가지고 개발을 하고 보니까 이거 가지고 우리가 충분히 메뉴도 만들고 그 다음에 스토리도 만들고 브랜드도 만들고 이렇게 하면 캐나다에 충분히 진출할 수 있겠구나. 예, 그렇게 해서 이렇게 시작이 된 겁니다. 그래서 직접 만들었던 이 메뉴입니다. 근데 이 메뉴를 저희가 이제 캐나다 주요 프랜차이즈 이제 육고기 관련된 업체한테 소개를 하니까 이렇게 파인 다이닝하게 잘 만드는 업체가 한국 말고는 없었다. 굉장히 정교하게 잘 만들었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좋은 기회를 주신 것 중에 가장 큰 두 가지 목적이 있습니다. 하나는
이런 좋은 캐나다에서 나는 식재료를 가지고 충분히 우리나라에 가지고 있는 ICT나 AI나 또 무인화 기술 이런 것들을 접목하셔가지고 캐나다에서도 충분히 경쟁력이 있다. 물론 미국도 좋은 시장입니다. 북미 시장의 프랜차이즈 넘버원 시장은 그거는 의심할 여지 없이 미국입니다. 하지만 미국에 가면 굉장히 힘든 점이 많죠. 왜냐하면 경쟁도 심하고 여러 가지 레귤레이션도 심합니다. 근데 캐나다가 전략적으로 좋은 요충지라고 하는 거는 미국 시장 진출하시기 전에 캐나다 시장을 한번 이렇게 탭을 한번 해보시면 그 동안에 많은 어떤 러닝 레슨이 있을 겁니다. 이 러닝 레슨을 가지고 정말 메인스트림인 북미 시장으로 한번 진출해 보시는 것도 좋은 전략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처음에 시작할 때 몇 가지 캐나다가 어떤 나라고 최근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이 세미나에 제가 여러분한테 좀 전달할 만한 그런 메시지가 뭔지는 사실은 첫 번째 슬라이드에서 다 나온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오늘 한 3가지 정도로 제가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캐나다라면 여러분들 되게 뭐 친근하고 그다음에 문화적으로 풍부하고 굉장히 다정다감하게 좀 들어오죠. 근데 실제 캐나다 가신 분들이 대부분 보시면 웨스턴 캐나다의 밴쿠버, 이스턴 캐나다의 토론토, 그다음에 이제 뭐 도깨비로 유명했던 퀘벡 이런 쪽이 어떤 투어리스트적으로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실제 그 현지에 식도락 여행을 하실 수 있는 경험은 별로 없었던 것 같아요. 근데 그 경험을 가지면 아마 한국에 좋은 인사이트를 가진 분들이 실제 캐나다 가셔가지고 그런 식도락 여행을 하시면 충분히 어떤 프랜차이즈 하실 수 있는 그런 뭐랄까요 하나의 좀 요점이 나올 것 같습니다. 바나바 F&B도 그런 식으로 시작을 해서 한양하루라는 브랜드를 지금 만들었고 7가지 브랜드를 지금 현재 한국에서 런칭을 또 준비하고 있습니다. 자, 제가 속해 있는 곳은 사실은 저는 해외에서 온 연사는 아니고요. 종로에서 왔습니다. 저희들 대사관은 종로에 있고요. 중앙 캐나다 대사관은 종로에 있으면서 제가 속해 있는 주정부가 알버타주입니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캐나다는 연연방 국가고요. 근데 주가 10개가 있고 준주가 3군데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웨스턴 캐나다의 밴쿠버에부터 브리티시 콜롬비아부터 시작해서 제가 속해 있는 알버타, 사스카춘, 마니토바, 온타리오, 퀘벡 그 다음에 아틀란틱 캐나다라는 우리나라 같은 거 보면 이제 부산 같은 곳이죠. 여기가 주로 이제 씨푸드가 되게 많이 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저 위에 이제 크게 이제 세고 유콘이라는 세계주 여러분들 최근에 뉴스에서 많이 통했던 산불로 많이 어떤 대피를 했던 게 저런 어떤 인구가 많이 밀접되지 않는 산림이 웅장한 곳에 산불이 났다는 그런 어떤 곳이라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뭐 제가 속해 있는 중앙 캐나다 대사관에 어찌 위치하고 있는지에 대한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아까도 제가 서두에서 좀 말씀드리듯이 캐나다라는 국가도 잘 알고 있습니다만 캐나다 식재료가 제일 먼저 떠오르는 게 뭐가 떠오르세요? 메이플 시럽이 제일 먼저 떠오르시죠. 예, 왜냐하면 캐나다가 원래 가을의 단풍이라는 그게 어떤 심발릭 브랜드다 보니까 이게 캐나다의 장점이자 굉장히 큰 위험한 저희도 단점입니다. 메이플이라는 브랜드를 뛰어넘는 넥스트 아이템이 뭐냐? 이게 굉장히 큰 고민이거든요. 그래서 실제 저희들이 그걸 가지고 많은 브랜딩을 하고 작업을 하는데도 그 한계가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한국에 계시는 F&B 쪽에 계시는 분들이 실제 캐나다 가서 브랜딩 작업을 하고 식재료 개발을 하고 직원들 트레인 시키고 현지의 어떤 마스터 프랜차이즈 보고 하시는 분들 보니까 최근에 몇 개 업체분들이 캐나다에 진출했습니다. 대부분 이제 인구가 밀집한 토론토나 밴쿠버 위주로 많이 가죠. 근데 오히려 기회는 이런 제가 보여드렸던 웨스턴 캐나다보다는 토론토나 브리티시 콜롬비아의 주요 도시보다는 오히려 알버타, 퀘벡, 사스카춘 이런 어떤 중소형 도시가 더 좋은 기회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소개시킬 주요는 캐나다산 쇠고기를 제가 조금 더 많이 말씀을 드릴 거고요. 돼지고기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풍부한 어떤 농산물을 가지고 현재 캐나다 프랜차이즈 협회에서 가장 요즘 핫한 피 프로테인, 식물성 단백질 이 부분에 대한 기본적으로 제가 좀 설명을 드릴 거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들 잘 아시는 캐나다 아이스 와인 잘 아시죠? 네, 이거 부분에서 증류수, 그 다음에 캐나다 수산물, 아까 아틀란틱 캐나다에서 나오는 이런 씨푸드 대부분의 랍스터의 어떤 냉동 랍스터들이 대부분 수입하는 것은 다 캐나다 수산물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보시면 이렇게 좋은 식재료에 한국의 프랜차이즈의 좋은 하이텍과 스토리 빌딩과 브랜드만 입히면 충분히 북미 시장의 메인스트림인 미국 시장으로 가는 것보다는 캐나다가 훨씬 더 도전하는 것보다는 성장할 수 있고 그다음 위기보다는 오히려 더 기회가 많다라는
그런 시장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우선 캐나다 쇠고기부터 좀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뭐 캐나다 쇠고기 저는 캐나다 쇠고기를 본 적도 없고 대부분 마트에 가면 코스트코나 다른 데 가면 대부분 미국이나 호주산 쪽만 있습니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아직까지 캐나다 쇠고기를 공급하는 패커 자체가 카기라고 제이비스라는 두 가지 패커가 없다 보니까 한국에 공급할 수 있는 라인이 미국이나 또는 호주보다는 훨씬 적습니다. 근데 실제 캐나다 가시면 이런 한국에서 접하지 못하는 다양한 부위의 캐나다 쇠고기를 많이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가지고 있는 뛰어난 어떤 테이스팅이라든지 그런 어떤 플래팅을 이용한 이런 스토리 빌딩을 잘 하시니까 이 아이템을 가지고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한양한우라는 이 브랜드 가지고 한국에서도 충분히 캐나다 쇠고기 가지고도 성공을 했으니까 메인스트림이 가셔가지고 메인 아이템 가지고 하시는 거는 제가 볼 때는 크게 힘들지는 않으실 것 같다. 단지 이제 인력적인 문제나 여러 가지 어떤 규제적인 문제 때문에 소방법이나 화재법이나 이런 것 때문에 좀 힘든 부분이 있겠습니다만은 좌측에 보시면 캐나다 쇠고기는 한국에 들어오는 게 연령이 30개월 연령 밑으로만 들어옵니다. 현재 관세는 한 12.5%고요. 2029년이 되면 관세는 0%가 됩니다. 미국은 저희보다 5년 정도 빠르고 호주는 캐나다보다 1년 FTA가 빨라서 저희보다 1년 정도 빠릅니다. 그러니까 아마 내년이나 내후년 되면 캐나다 쇠고기 원육을 가지고 지금 현재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특히 육류 쪽으로 프랜차이즈를 하고 계시는 사업분 중에 서플라이 체인을 캐나다 쇠고기도 한번 안정적으로 수입이 가능하겠구나. 이런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뭐 캐나다 쇠고기가 한국에 수출하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볼륨이나 발열밸류를 나타내는 부분이고요. 당연히 이제 그 립 부분이 되게 많습니다. 요번에 저희들도 최근에 추석 선물로 우대갈비하고 LA갈비를 보통 이제 뭐 파트너분들하고 캐나다산을 했는데 상당히 괜찮았습니다. 뭐 LA갈비는 여러 가지 LA갈비가 나오는 브랜드는 이야기는 아시죠? 뭐 두 가지의 어떤 가정이 있습니다만 하나는 이제 LA 교포분들이 거기에서 접하기 힘들었던 이런 불고기 스타일을 만들어서 이제 LA라는 것도 있고요. 두 번째는 그 LA라는 LA가 아마 어떤 특수 부위의 어떤 제가 이니셜인 걸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LA 갈비인데 LA 갈비는 물론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 자르는 컷이 왼쪽입니다. 근데 오른쪽으로 자르는 게 바로 우대갈비죠. 예, 그래서 이번에 이런 형식으로 나오는 겁니다. 당연히 이제 한국 쪽에 많이 선호하는 게 립 부분이고 척은 등심, 예, 그런 쪽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보통 저희들 등급이 이제 뭐 싱글 A부터 프라임까지인데요. 주로 한국에 많이 소개되는 게 트리플 A입니다. 예, 근데 캐나다의 트리플 A는 대부분 다 트리플 A입니다. 근데 우리나라의 어떤 여러 가지 시장 상황상 싱글 A나 더블 A나 그다음에 트리플 A 이게 들어오는 시장이 다르다 보니까 이렇게 등급을 해놨습니다만은 실제 캐나다 가보시면 접할 수 있는 거는 트리플 A 등급도 많습니다. 돼지고기 조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요즘에 한국에 홈플러스 가보시면요. 보리 먹은 돼지라는 브랜드를 보셨죠? 보목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캐나다 돼지고기를 지금 홍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홈플러스가 캐나다 돼지고기 지금 그 프로즌 돼지고기 관세가 0%거든요. 근데 홈플러스에도 고민이 뭐였냐면 기존에 지금 미국과 뭐 브라질 또는 뭐 호주 또 유럽에서 많이 들어오고 있는 뭐 독일은 지금 못 들어오고 있습니다만 스페인산 이런 돼지고기의 브랜드를 따라잡을 수 있는 스토리가 뭘까? 그래서 홈플러스하고 파트너하고 만들었던 게 보리 먹은 돼지로 한번 해보자. 그래서 보목대. 이 보목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계속 캠페인을 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소비자들이 보목대 하니까 그게 뭐지? 하고 넘어간 게 캐나다 돼지고기거든요. 예, 보시면 당연히 이제 미국이 뭐 캐나다 쪽에 인접하다 보니까 수출량은 많겠죠. 한국은 굉장히 많이 성장을 했습니다. 거의 10위권에 물려놨다가 작년부터 폭발적으로 보목대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들어오고 있습니다. 소고기도 최근에 어떻게 하냐면 그레인 fed Canadian beef라고 곡물 먹은 소고기 이런 식으로 또 호주는 그래스 피딩이죠. 이제 흔히 말하는 풀을 먹인 소고기라고 캐나다와 미국 같은 경우는 블랙 앵거스라는 종이 같다 보니까 그런 식으로 스토리 빌딩을 잘 하고 있습니다. 네, 뭐 캐나다 브랜드, 캐나다 돈육 브랜드 보시면 한라이프, 올리메, 메이플리 되게 익숙한 브랜드시죠. 예, 주로 우리나라의 뭐 감자탕집 하시는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은 대부분 이 업체분들의 이름을 한 번씩 다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한국의 감자탕을 캐나다에서 하면 어떨까? 저는 굉장히 잘 된다고 봅니다. 실제 캐나다에서 프랜차이즈 하시는 분들이 90%
90% 이상이 캐나다에 이민 가셔서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건 사고도 많고 여러 가지 신뢰도가 있는데 한국의 주요 프랜차이즈 인더스트리 헤드쿼터가 나가서 리저널 오피스를 만들고 그다음에 그렇게 흩어져 있는 자영업자분들을 다시 모아서 브랜드화 시키고 교육을 시키고 하시면 저는 오히려 더 큰 기회가 올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카놀라 같은 경우는 대부분 이제 여기 BBQ뿐만 아니고 또 치킨 쪽에 많이 계시잖아요. 이게 치킨 쪽에 계시는 분들은 대부분 카놀라 같은 경우는 발화점이 되게 높다 보니까 튀기는 온도와 맛도 되게 좋습니다. 근데 대부분 캐나다산 카놀라 오일을 많이 수입하거든요. 이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에 현지에 가셔서 실제 소싱을 해봐서 했던 우리나라의 뭐 제가 이 브랜드만 말씀을 좀 그랬습니다만 한 4, 5년 전에 P로 시작하는 브랜드가 거의 정점에 찍었다가 이제 국내 시장의 프랜차이즈가 감소함으로 해가지고 바로 북미로 나갔었죠. 그 업체 같은 경우는 이런 어떤 카놀라유를 직접 공급을 해가지고 프랜차이즈 사업을 하셔가지고 정말 지금 캐나다 토론토뿐만 아니고 밴쿠버까지도 잘 하고 있는 그런 프랜차이즈 치킨 업체가 있습니다. 메이플 시럽은요, 그냥 우리가 메이플 시럽이라면 이거 되게 뭐 달고 이렇답니다. 이 메이플 시럽 한 가지 가지고도 응용할 수 있는 어플리케이션 프로덕트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메이플 시럽 가지고 이렇게 다양하게 할 수 있는 그런 레시피 개발이나 상품 개발은 제가 장담합니다만은 한국의 어느 누구의 프랜차이즈보다 따라갈 자는 없습니다. 예. 그래서 가장 좋은 그런 전문적인 지식을 가지고 한번 해보시면 충분히 저는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최근에 여러분들 식물성 단백질 많이 보시죠. 요즘에 뭐 유청 단백질, 뭐 WPI부터 시작해가지고 나왔습니다만은 아마 카무트라는 브랜드를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실제 카무트는 호라산 밀입니다. 근데 카무트 인터내셔널이라는 곳에서 카무트라는 브랜드를 관리를 하고 홈쇼핑에 이게 히트 상품이 되다 보니까 특히 이제 당뇨를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어떤 중년층에 계시는 분들이 카무트를 찾는 거예요. 실제 이제 그러다 보니까 이 카무트라는 브랜드가 호라산 밀과 경쟁이 되고 호라산 밀이 다시 이런 다양한 그레인을 되다 보니까 대부분 여러분 그 우리나라에서 주요 어떤 뭐랄까요 그 베지터블 바에 가보시면 뭐 치피라 병아리콩이라든지 렌틸이라든지 이런 주요한 어떤 그레인은 아마 절반 이상은 콘 종류는 대부분 미국, 아마 렌틸이나 치피기나 이런 쪽은 대부분 캐나다 쪽에서 올 겁니다.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습니다만 한 4년이나 6년 됐나요? 6년 전에 햄프 들어보셨죠? 햄프 시드가 광적으로 올라가다가 카드뮴이라는 중금속 오염 때문에 캐나다 햄프 시장이 이제 꺼져버리는 그런 문제가 있었죠. 시푸드는 뭐 제가 말씀 안 드려도 다양하게 지금 시푸드가 뭐 랍스터뿐만 아니고요. 지금 수입이 되고 있습니다. 네, 이 머시룸 같은 경우도 캐나다에 버섯이 나나? 굉장히 많이 납니다. 예, 왜냐하면 고기 단백질만큼의 대용할 수 있는 땅이 넓다 보니까 대부분 다 그린하우스 시설로 다 지금 재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게 마지막 슬라이드인데요. 제가 알기로는 정혜진 회장이 한 몇 년 전에 글로벌 프랜차이즈 총회를 아마 한국에서 한 걸로 알고 있습니다. 한 3, 4년 전에. 그때 캐나다에서 Canadian Franchise Association이라고 이게 토론토에 있거든요. 근데 여기서 회장님이 오셔서 아마 했는데 저는 조금 제가 이게 물론 이제 포인트는 적었습니다만 제가 이게 프레젠테이션 부분을 보통 이제 발표를 하기 전에 캐나다 정부에서 어프로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이렇게 그냥 형식적으로 했습니다만은 제가 3가지만 조금 더 강조하고 오늘 제가 발표를 마감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가능하면 저는 창업이라는 단어는 조금 더 안 썼으면 좋겠습니다. 예, 왜냐하면 이게 창업박람회라는 의미는 경기가 좋을 때나 안 좋을 때나 창업은 제가 볼 때는 굉장히 내추럴하게 돌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K 프랜차이즈 인더스트리라는 브랜드를 가지고 한번 꾸준하게 한번 공략을 한번 해봤으면 싶고요. 두 번째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캐나다 같은 경우는 이민 국가다 보니까 한국에서 초창기 1세대, 1.5세대 이민 가신 분들이 되게 많습니다. 그런 분들이 어떤 고유한 특정한 기술을 가지고 사업을 하시는 것보다는 대부분 창업을 해서 생계 유지형이 많았는데 지금은 오히려 이런 한국의 대형 프랜차이즈 협회와 협업을 해서 본인들의 어떤 브랜드를 키우고 그쪽에서 나오는 식자료를 있기 때문에 그런 분들과의 어떤 협업 관계를 좀 하시면 좋겠고요. 개인적으로는 개별적인 어떤 마스터 프랜차이즈는 장단점이 있으니까 그런 부분들은 현지의 프랜차이즈의 전문적인 이런 컨설팅을 하시는 분들하고 충분히 한번 협업을 한번 해보시고요. 마지막으로 제가 조금 드리고 싶은
어드바이스는 한번 꼭 한번 가보십시오. 가셔서 실제 자영업자분들 한번 만나보시고 그 다음에 어떤 소개받는 어떤 그런 어떤 이너서클 말고요. 조금 확장된 개념에서 협회도 찾아가 보시고 그다음에 법률 자문도 받아보시고 IP도 잡아보시고 그다음에 거기에 해당되는 여러 가지 뭐 소방법, 화재법 이런 것들도 현지 레스토랑에 하시는 분들한테 가서 직접 물어보시고 그다음에 어떤 레슨이 있는지 그런 거를 많이 해보시면 제가 볼 때는 조금 앞으로 북미 시장뿐만 아니고 동남아뿐만 아니고 이런 프랜차이즈 사업의 성공 확률이 높지 않을까 그리 싶습니다. 물론 이제 제가 여기 나와 있는 거는 가장 원론적인 겁니다. 아마 뭐 시장 조사를 해봐라. 그 다음에 뭐 리글 앤 파이낸스 프리퍼레이션 해봐라. 이런 것들은 여러분들이 그냥 상식 베이스로 한국에서 창업을 했던 그 프로세스가 캐나다에서도 절대 다르지 않습니다. 여기에서 똑같은 프로세스가 가서 적용받는 법만 다른 거지. 그거를 정말 해석을 하고 적용하는 데만 어렵지. 여기서 하는 부분에 대한 시행착오를 그대로 레슨을 가져서 캐나다 가셔가지고도 충분히 할 수 있으니까요. 제가 말씀드린 대로 미국 시장보다는 오히려 캐나다 시장이 한번 도전해볼 만하다. 캐나다 시장으로 가셔서 내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러닝 레슨을 가지고 실제 메인스트림인 미국으로 한번 가서 성공을 한번 해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구체적인 상담은 못 해드립니다만은 금방 제가 말씀드렸던 이런 캐나다에서 오고 있는 여러 가지 식재료 또는 이 식재료를 활용해서 메뉴를 개발 또는 상품화를 해서 캐나다 진출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조금이나 도움될 수 있게끔 최대한 노력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한 번 더 이 기회를 주신 정혜세자님뿐만 아니라 관계자 여러분께 대단히 감사드리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